은퇴하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들지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회사에 가지 않으니 할 일이 없습니다. 자식들은 바쁩니다. 손주들도 부모를 더 따릅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알람이 울리면 후다닥 일어나 씻고 나가야 했는데 이제는 알람을 꺼놓고 삽니다. 누워 있어도 괜찮고 늦게 일어나도 괜찮고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괜찮은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요? 그런 당신에게 2300년 전 장자가 들려주는 한 편의 묘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쓸모없어 보이는 아주 큰 나무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나무에서 시작해서 나비와 큰 새, 요리사와 바람 소리까지 장자의 온갖 기이한 이야기들을 빌려 당신의 마음 한가운데 이렇게 적어보려 합니다. 역할을 벗으면 자유가 보입니다. 증명을 내려놓으면 고요해집니다. 기준을 버리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쓸모를 놓으면 가벼워집니다. 있는 그대로 이미 완전합니다. 역할이 사라진 어느 날, 70세 김 할아버지의 마지막 출근날 아침입니다. 아침 6시 30분. 40년 동안 울리던 알람이 오늘도 어김없이 울립니다. 김 할아버지는 침대에서 일어나 세면대 앞에 섭니다. 거울을 봅니다. 긴 머리가 성성한 얼굴, 주름이 깊게 파인 이마.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넥타이를 맵니다. 40년 동안 매던 그 손놀림. 이제 익숙해서 눈 감고도 맬 수 있습니다. 파란색 넥타이. 아내가 20년 전 생일에 사준 것입니다. 색이 많이 바랬지만 김 할아버지는 이 넥타이를 제일 좋아합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봅니다. 아내가 문 앞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평범한 인사지만 오늘은 왠지 목소리가 다릅니다. 아내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걸. 지하철을 탑니다. 평소처럼 붐빕니다. 사람들은 모두 피곤한 얼굴로 핸드폰을 보거나 졸고 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창밖을 봅니다. 저 사람들도 언젠가는 나처럼 마지막 출근을 하겠지. 그때는 어떤 기분일까? 회사 건물이 보입니다. 37층짜리 유리 건물. 1985년에 입사했을 때는 7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회사가 커지면서 건물도 커졌습니다. 김 할아버지도 같이 컸습니다. 사원에서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엘리베이터를 타고 23층으로 올라갑니다. 문이 열리자 김 부장님 은퇴 축하합니다. 현수막이 보입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세요. 케이크가 있습니다. 꽃다발도 있습니다. 후배들이 다가와 인사합니다. 30대 박 대리가 말합니다. 부장님, 저 신입 때 정말 많이 혼났는데요. 그때는 서러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 제 잘못이었어요.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40대 이 차장이 말합니다. 부장님 없으면 이 부서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어요. 정말 큰 빈자리가 될 것 같아요. 김 할아버지는 웃으며 답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잘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없어도 회사는 잘 돌아가겠지. 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사진을 찍습니다. 악수를 합니다. 포옹을 합니다. 웃고 또 웃습니다. 오후 5시. 퇴근 시간입니다. 김 할아버지는 자기 자리로 갑니다. 책상 위를 정리합니다. 서류철, 메모지, 볼펜, 달력, 가족사진 액자. 모두 박스에 담습니다. 책상이 점점 비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서랍을 엽니다. 오래된 명함, 20년 전 회사 야유회 사진, 날이 초등학교 때 쓴 편지. 아빠, 사랑해요. 맨날 바빠도 우리 아빠가 최고예요. 김 할아버지는 이 편지를 다시 서랍에 넣습니다. 누가 이걸 발견하겠지. 박스를 듭니다. 무겁습니다. 40년의 무게입니다. 회사 정문을 나섭니다. 뒤돌아봅니다. 37층짜리 유리 건물. 저녁 햇살의 반짝입니다. 안녕.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김 할아버지는 빈 좌석에 앉습니다. 퇴근 시간인데도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르신께 양보한 겁니다. 언제부터 내가 양보받는 사람이 됐지? 집에 도착합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아내가 맞이합니다. 어떻게 됐어? 파티는 괜찮았어? 응, 괜찮았어. 다들 잘 해줬어. 저녁을 먹습니다. 김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갈비찜입니다. 아내가 특별히 준비한 겁니다. 하지만 입맛이 없습니다. 텔레비전을 봅니다. 뉴스가 나옵니다. 샤워를 합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시계를 봅니다. 밤 10시. 불을 끕니다. 어둠 속에서 김 할아버지는 천장을 봅니다. 갑자기 눈물이 납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슬픈 건지, 허전한 건지, 두려운 건지. 아내가 옆에서 묻습니다. 괜찮아? 김 할아버지는 대답합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나는 이제 뭐지? 나는 이제 무엇을 하는 사람이지?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같은 밤, 68세 이 할머니는 자식들이 독립해 떠난 뒤 텅 빈 둘째 방 문을 열어봅니다. 침대는 그대로 있습니다. 책상도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방 주인은 없습니다. 이 할머니는 침대에 앉습니다. 아이가 누워있던 자리에 앉습니다. 이불을 만져봅니다. 차갑습니다. 애가 아팠을 때 여기 앉아서 간호했었지. 밤새 열 재고 미음 끓여다 먹이고. 책상 서랍을 열어봅니다. 아이가 쓰던 연필, 오래된 지우개, 초등학교 시절 공책. 공책을 펼칩니다.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입니다. 어린 글씨, 삐뚤삐뚤한 글씨. 이 할머니는 공책을 가슴에 안습니다. 이제 나는 엄마가 아닌 건가? 방문을 닫고 나옵니다. 거실로 갑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시계를 봅니다. 밤 11시. 남편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요즘 남편은 늦게 들어옵니다. 은퇴 후 취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등산 동호회, 사진 동호회. 이 할머니는 혼자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켭니다. 채널을 돌립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됩니다. 핸드폰을 봅니다. 카톡 알림이 없습니다. 아이들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잘 지내니? 1시간이 지나도 답이 없습니다. 바쁘겠지. 이 할머니는 중얼거립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봐. 같은 밤 72세 박 할아버지는 동창회 초대 문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6시 강남역 근처 식당. 다들 모이기로 했어요. 꼭 나와요. 박 할아버지는 문자를 읽고 한참을 생각합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지난번 동창회가 떠오릅니다. 친구들은 모두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골프 치는 친구, 손주 많은 친구, 큰 집에 사는 친구. 박 할아버지는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골프도 안 치고
손주도 하나뿐이고 집도 작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지하철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 그래서 이번에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문자를 지웁니다. 세 사람. 김 할아버지, 이 할머니, 박 할아버지. 서로 모르는 사이지만 같은 밤, 같은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하지만 2300년 전 장자는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큰 나무의 지혜 역할을 봤다. 무용지용. 쓸모없는 것의 쓸모. 장자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느 마을 언덕에 정말 거대한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줄기는 구불대로 굽었고 가지들은 이리저리 뒤틀려 도무지 반듯한 판자를 뽑을 수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어느 날 목수와 제자들이 그 나무 앞을 지나갔습니다. 제자가 말합니다. 스승님, 저 나무 좀 보세요. 정말 크네요. 저걸 베어다 집을 지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목수가 코웃음을 칩니다. 이런 나무는 쓸모가 없다. 너무 크고 너무 굽었고 나이테도 엉망이라. 판자 하나 제대로 뽑을 수가 없다. 저런 나무 때문에 우리가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 그래서 목수와 제자들은 그 나무를 그냥 두고 다른 곱고 반듯한 나무를 베러 떠납니다. 그날 밤 목수가 잠을 자는데 꿈에 그 큰 나무가 나타납니다. 나무가 사람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목수 양반. 너는 왜 나를 쓸모없다고 욕하느냐? 내가 쓸모있다고 하는 나무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일찍 잘려서 석가래가 되고 기둥이 되고 판자가 된다. 집이 낡으면 버려지고 불쏘시개가 되어 타버린다. 그들은 쓸모가 있기 때문에 제 수명을 다 살지 못하고 중간에 잘려나간다. 나는 너무 크고 너무 굽어서 아무도 나를 베어갈 생각을 못한다. 그래서 나는 이 언덕에서 바람도 맞고 햇볕도 맞고 천년을 살 것이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내 그늘 아래서 쉬어가고 새들은 내 가지에 둥지를 틀고 다람쥐들은 내 나무 껍질 틈에서 산다. 너에게는 쓸모없을지 몰라도 나에게는 이게 최고의 쓸모다. 목수가 깜짝 놀라 깨어납니다. 은퇴 후 일주일째. 김 할아버지는 아침에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옷장을 엽니다. 넥타이를 보고 양복을 보고 구두를 봅니다. 이제 이걸 언제 입지? 옷장을 닫습니다. 대신 편한 옷을 입습니다. 집에서 입던 면바지, 낡은 티셔츠. 거울을 봅니다. 낯선 자신이 보입니다. 이게 나인가? 아침을 먹습니다. 아내가 차려준 밥. 예전에는 후다닥 먹고 나가야 했는데 오늘은 천천히 먹습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오늘은 뭐 할 거야? 김 할아버지는 대답합니다. 글쎄, 잘 모르겠어. 밥을 다 먹고 거실로 갑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텔레비전을 켭니다. 아침 드라마가 나옵니다. 평소에는 출근 시간이라 본 적이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시계를 봅니다. 오전 10시. 아직 점심까지 2시간이나 남았네. 밖에 나가 볼까 생각합니다. 옷을 입고 나갑니다. 집 근처 공원을 걷습니다. 공원에는 노인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냥 앉아서 사람 구경을 합니다. 벤치에 앉습니다. 사람들을 봅니다. 유모차를 끌고 가는 젊은 엄마,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 조깅하는 사람들. 다들 할 일이 있어 보이네. 점심때가 되어 집에 돌아갑니다. 밥을 먹고 낮잠을 잡니다. 눈을 뜨니
오후 3시. 오늘 하루가 이렇게 기네. 저녁이 됩니다. 아내가 묻습니다. 오늘 뭐 했어? 김 할아버지는 대답합니다. 응, 공원 좀 갔다 왔어. 아내가 말합니다. 그래, 이제 쉬어야지. 평생 일했으니까. 하지만 김 할아버지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쉬는 게 이렇게 힘든 건가? 나는 이제 정말 할 일이 없는 사람이 된 건가? 일주일째 이렇게 지냅니다. 2주일째도 그렇게 지냅니다. 어느 날, 김 할아버지는 도서관에 갑니다. 책이라도 읽어볼까 해서입니다. 책장 사이를 걷다가 우연히 한 책을 집어듭니다. 장자, 역할을 벗고 자유로워지기. 제목이 마음에 듭니다. 빌려서 집에 옵니다. 책을 펼칩니다. 첫 장에 큰 나무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이 이야기를 읽고 가만히 앉아 생각합니다. 쓸모있는 나무는 일찍 베어진다. 그래. 나는 40년 동안 쓸모있는 판자였구나. 회사가 필요할 때마다 잘려나가서 여기저기 쓰였구나. 밤늦게도 전화 오면 나가야 했고, 주말에도 일해야 했고, 휴가도 제대로 못 썼지. 나는 쓸모있는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느껴서 슬펐는데, 알고 보니 이제야 비로소 큰 나무가 된 거구나. 베어지지 않고 자유롭게 설 수 있는 큰 나무. 김 할아버지는 창밖을 봅니다. 아파트 단지 안놀이터 옆에 큰 느티나무 한 그루가 보입니다. 수십 년 된 나무입니다. 저 나무처럼. 나도 이제 저렇게 서 있으면 되는구나. 다음 날 아침, 김 할아버지는 조금 다른 마음으로 일어납니다. 오늘은 뭘 해야 하지? 가 아니라, 오늘은 뭘 하고 싶지를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하고 싶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원을 천천히 걷기로 합니다. 걸으면서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회사원이 아니야. 부장도 아니고 직원도 아니야. 그럼 나는 뭐지? 그냥 김씨 할아버지. 걷고 있는 사람. 숨 쉬고 있는 사람.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역할을 벗으면 자유가 보입니다. 혼돈의 이야기 증명을 내려놓다. 이 할머니는 은퇴 후 오히려 더 바빠졌습니다. 월요일 아침 8시 요가 수업, 화요일 오전 10시 노인대학, 수요일 오후 2시 봉사활동, 목요일 오전 9시 서예 교실, 금요일 오후 3시 탁구 동호회, 주말에는 손주 돌보고 집 청소하고 교회 가고 친구 만나고 달력에 빈칸이 하나도 없습니다. 친구가 전화합니다. 너 요즘 만나기 힘들다. 그렇게 바쁜 거야? 이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응. 요즘 할 일이 많아서.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이 할머니는 한숨을 쉽니다. 왜 이렇게 피곤할까? 뭔가 계속해야 할 것 같아서. 일정을 꽉꽉 채워넣는데 오히려 더 허전한 것 같아. 어느 목요일 저녁, 서예 교실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 이 할머니는 지하철에 앉아서 핸드폰을 봅니다. 달력 앱을 엽니다. 빈칸이 없습니다. 이렇게 바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겠지?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으면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정말 괜찮은 거야? 정말 쓸모 있는 거야? 아니면 그냥 증명하려고 애쓰고 있는 거 아닐까? 장자는 혼돈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혼돈. 구멍이 없는 신. 옛날 옛적에 혼돈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혼돈은 얼굴에 구멍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눈도 없고, 코도 없고, 귀도 없고, 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혼돈은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혼돈의 친구 2명이 찾아왔습니다. 남쪽의 제왕 숫과 북쪽의 제왕 홀입니다. 두 친구는 혼돈을 보고 안타까워했습니다. 혼돈아, 넌 참 불쌍해. 다른 사람들은 모두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데 넌 아무것도 못하잖아. 우리가 도와줄게. 두 친구는 매일 혼돈을 찾아와서 하나씩 구멍을 뚫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 눈 구멍 하나. 둘째 날, 눈 구멍 하나 더. 셋째 날, 코 구멍 2개. 넷째 날, 귀 구멍 하나. 다섯째 날, 귀 구멍 하나 더. 여섯째 날, 입 구멍 하나. 7째 날, 혼돈은 죽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지역 도서관에서 열린 장자와 노년의 지혜 강연에 참석했습니다. 강사가 혼돈 이야기를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완전합니다. 구멍을 뚫을 필요가 없습니다.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뭔가를 더 보탤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미 충분합니다. 이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고. 정말. 집에 돌아와서 달력을 다시 봅니다. 빈칸 없이 꽉 찬 일정. 나는 지금까지 내 얼굴에 구멍을 뚫고 있었구나. 이것도 해야 해. 저것도 해야 해. 일정을 채우면서. 이래야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구나. 이 할머니는 결심합니다. 이제 구멍 뚫는 걸 멈춰야겠다. 다음 날, 동호회 2개의 탈퇴 의사를 밝힙니다. 요가와 탁구. 둘 다 좋아하기는 하지만 해야 해서 다니던 것들입니다. 남은 것은 노인대학과 서예. 이건 정말 하고 싶어서 다니는 것들입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 빈칸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불안합니다. 이러다가 나 게을러지는 거 아닌가? 아무것도 안 하면 늙는 거 아닌가?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니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낍니다. 2주일이 지나니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낍니다. 한 달이 지나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나는 괜찮구나. 증명하지 않아도, 바쁘지 않아도 나는 그냥 나로 충분하구나. 증명을 내려놓으면 고요해집니다. 우물 안개구리 기준을 벗어나다. 박 할아버지는 결국 동창회에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일정이 있어서라고 거짓말을 하려다가 그냥 일십했습니다. 토요일 저녁 6시. 친구들이 모이는 시간. 박 할아버지는 집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봅니다. 저 친구들 지금쯤 골프 이야기, 손주 자랑하고 있겠지. 나는 거기서 뭘 자랑하겠어. 그때 텔레비전에서 우연히 한 다큐멘터리가 나옵니다. 장자의 지혜 비교를 멈추면 세상이 달라진다. 프로그램에서 장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정저지와 우물 안 개구리. 우물 안에 개구리가 삽니다. 개구리는 평생 그 우물만 보며 삽니다. 어느 날 바다에서 온 거북이가 우물을 찾아옵니다. 개구리가 자랑합니다. 나는 이 우물에서 제일 크다. 여기서 나는 왕이다. 물도 마음껏 마시고 돌 위에 앉아서 쉬기도 하고 진흙 속에 들어가 놀기도 하고 이 우물의 주인은 나다. 참 행복하지 않나? 거북이는 바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다는 정말 넓다. 1000리를 가도 끝이 안 보이고 1000길을 내려가도 바닥이 안 나온다. 비가 와도 가뭄이 들어도 바다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 개구리는 놀라서 말을 잇습니다. 자기가 자랑하던 우물이 갑자기 작아 보입니다. 프로그램 해설자가 말합니다. 장자가
이 이야기로 말하려는 것은 바다가 대단하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묻는 겁니다. 개구리는 왜 우물 안에서만 자기를 재려하는가? 거북이는 왜 바다를 기준으로 개구리를 보는가? 크고 작음은 비교하는 순간 생깁니다. 비교를 멈추면 크고 작음이 사라집니다. 박 할아버지는 이 말을 듣고 멈춥니다. 리모컨을 놓고 생각합니다. 비교를 멈추면 크고 작음이 사라진다. 그래. 나는 지금까지 동창회라는 우물 안에서 나를 재고 있었구나. 친구가 골프를 치면 나도 골프를 쳐야 할 것 같고, 친구가 손주가 많으면 나도 손주가 많아야 할 것 같고,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친구는 친구 인생을 사는 거고, 나는 나 인생을 사는 건데. 며칠 뒤, 박 할아버지는 다음 동창회 문자를 받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마음으로 봅니다. 가볼까? 하지만 이번에는 비교하지 말자. 친구들이 뭘 하든 나는 나대로 사는 거니까. 친구들 이야기를 구경만 하자. 비교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토요일 저녁, 박 할아버지는 동창회에 갑니다. 식당에 들어갑니다. 친구들이 모여 있습니다. 한 친구가 말합니다. 나 요즘 여행 다니느라 바빠. 지난달에는 제주도 갔다 왔고, 이번 달에는 부산 갈 거야. 다른 친구가 말합니다. 우리 손주가 이번에 영어 대회에서 상 탔어. 박 할아버지는 예전처럼 위축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친구는 저렇게 사는구나. 좋겠네. 나는 나대로 사는 거고. 친구 하나가 묻습니다. 박 씨는 요즘 뭐해? 박 할아버지는 예전처럼 주눅 들지 않고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냥 조용히 지내. 매일 집 근처 공원 산책하고, 가끔 도서관 가서 책 보고, 아내랑 장 보러 가고, 그렇게 지내. 친구가 말합니다. 그것도 좋지. 조용하게 사는 것도 좋은 거야. 박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래. 내가 사는 방식도 나름대로 좋은 거야. 굳이 친구들처럼 골프 치고, 여행 다니고, 손주 자랑할 필요 없어. 나는 나대로 조용히 사는 게 좋은 거야. 집에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봅니다. 이번에는 예전처럼 초라한 기분이 들지 않습니다. 비교를 멈추니 평화롭네. 기준을 버리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나비의 꿈, 가벼움을 발견하다. 호접지몽. 나비의 꿈. 장자가 낮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나비가 되어 꽃밭을 날아다녔습니다. 나비는 가볍습니다. 고민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냥 바람 따라 이 꽃에서 저 꽃으로 옮겨 다닙니다. 깨어난 장자가 생각합니다. 나는 장자가 나비 꿈을 꾼 건가? 아니면 나비가 지금 장자 꿈을 꾸는 건가? 74세 최할아버지는 평생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고, 아이를 대학 보내야 하고, 집을 사야 하고, 노후를 준비해야 하고, 어깨가 늘 무거웠습니다. 최할아버지는 회사에서 미스터 성실로 불렸습니다. 주말에도 출근하고, 휴가도 제대로 안 쓰고, 가족 여행도 거의 못 갔습니다. 지금은 돈 벌 때다. 나중에 다 같이 놀면 되지. 그렇게 40년을 달려 드디어 은퇴날. 퇴직금을 받고 꽃다발을 들고 집에 돌아간 날 밤. 최할아버지는 갑자기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죽어라 했지. 그게 다 뭐였지. 은퇴하고 나서도 그 무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뭘 준비해야 하나? 아직도 뭘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어느 봄날, 최할아버지는 공원을 산책하다가 나비 한 마리를 봅니다.
노란 나비가 진달래꽃 위에 앉았다가 날아오르고 다시 민들레로 옮겨 앉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나비는 어디로 가야 한다는 목적지도 없고 무엇을 이뤄야 한다는 목표도 없는데 저렇게 가볍게 날아다니네. 그날 이후 최할아버지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뭘 해야 하지가 아니라 오늘은 뭘 보고 뭘 느낄까를 생각해 봅니다. 무거운 계획 대신 가벼운 산책, 무거운 목표 대신 가벼운 관찰. 쓸모를 놓으면 가벼워집니다. 붕새의 비상 자기만의 하늘. 붕. 거대한 새. 장자는 붕새 이야기를 합니다. 깊은 바다 밑에 큰 물고기 곤이 있습니다. 이 곤이 어느 날 거대한 새붕으로 변합니다. 붕새는 9만 리를 날아오릅니다. 작은 새들이 웃습니다. 쟤는 왜 저렇게 높이 올라가? 힘만 들 텐데. 우리처럼 나뭇가지에 앉으면 되지. 하지만 붕새는 높이 올라가려고 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 날개로 자기가 원하는 곳을 날 뿐입니다. 69세 정 할머니는 은퇴 후 뭐라도 해야 한다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달력은 늘 꽉 차 있었지만 몸은 늘 피곤했습니다. 어느 날 밤 허리가 아파 뒤척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또 이렇게 나를 몰아붙이고 있을까? 회사에서 나온 지가 언젠데 아직도 스스로를 일 잘하는 직원처럼 다루고 있네. 장자의 말을 떠올립니다. 각자의 하늘이 다르다. 붕새는 붕새의 하늘을, 참새는 참새의 하늘을 난다. 정 할머니는 과감히 몇 가지를 내려놓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아침에 일어나서 일부러 일정이 없는 날을 만들어 봅니다. 처음에는 불안합니다. 이래도 되나? 하지만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자 몸과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있는 그대로 이미 완전합니다. 포정해요. 요리사 포정이 소를 해부하다. 포정이라는 요리사가 소를 잡습니다. 그가 칼을 대자 소의 뼈와 살 사이를 칼이 물 흐르듯이 지나갑니다. 둔탁한 소리도 없고 억지로 힘을 주는 느낌도 없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군주가 감탄합니다. 어찌 그리 잘하는가? 보정이 대답합니다. 처음에는 소가 온통 하나의 덩어리로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칼도 자꾸 부딪히고 힘도 많이 들었지요. 하지만 오래 하다 보니 이제는 뼈와 뼈 사이의 틈만 보입니다. 저는 그 틈을 따라서 칼을 움직일 뿐입니다. 그래서 19년이 지나도 제 칼은 무뎌지지 않습니다. 71세 강 할머니는 평생 쓸모있는 사람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다가 은퇴 후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자 강의를 듣고 이 문장을 마음에 적었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어도 괜찮다. 쓸모없어서 오히려 자유롭습니다. 나는 숨 쉬는 것만으로도 이미 이 세상의 한 소리다. 그날 이후 강 할머니는 매일 산책을 합니다. 꽃이 피는 것도 보고 지나가는 강아지도 보고 가끔 벤치에 앉아서 그냥 하늘을 봅니다. 나는 오늘도 잘 살았다. 나는 존재 자체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2300년 전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日人 无己, 生人 无功, 圣人 无名. 지인무기, 신인무공, 성인무명. 지극한 사람은 자기가 없고 신묘한 사람은 공을 내세우지 않고 성스러운 사람은 이름을 남기지 않는다. 당신은 회사원이라는 틀, 부모라는 틀, 배우자라는 틀. 이런 틀 속에 갇혀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 틀을 벗으십시오. 틀을 벗고 나면 비로소 진짜 당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증명하지 않아도, 비교하지 않아도, 역할이 없어도.
당신은 존재합니다.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완전합니다. 큰 나무는 쓸모없어서 베어지지 않고 천년을 삽니다. 나비는 목적 없이 날아다니며 꽃의 기쁨을 만납니다. 붕새는 자기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갑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역할을 벗으면 자유가 보입니다. 증명을 내려놓으면 고요해집니다. 기준을 버리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쓸모를 놓으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있는 그대로 이미 완전합니다. 오늘 장자처럼 살아보십시오. 역할을 벗고 증명을 멈추고 비교를 놓고 가벼워지십시오. 그러면 자유가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지금 그대로.